시골에다가 농가주택을 네. 건축업자한테 맡겨서 지었는데 네. 그걸 마무리를 안 하고 하는 상태로 네. 행방불명됐어요. 아, 업자가요? 예, 일단은 그 잔금은 물론 안 줬죠. 그러면 뭐 처음에 얼마를 또 내셨겠네요. 계약금 같은. 당연히 처음에 계약금 대고 중도금 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네. 잔금만 한 아직 치르지 2천만 않은 원 정도 상태고. 예. 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예. 예, 마무리 안 하고 전화해도 절대 받지를 않고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예, 이게 언제쯤 이루어진 일인가요? 1900 지금 90 네. 지금 헷갈리네. 지금 몇 년이죠? 90년대 일인가요? 지금은 2019년이고요. 19년 16년도. 아, 16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연락도 두절되고 그럼 지금까지 완공도 못하고 뭐 이런 상태시겠네요. 지금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네. 한 5, 6개월 정도 기다리고 계속 연락을 하고 하다가 예. 완공을 해야 집을 입주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 내가 업자를 시켜서 네. 마무리를 했어요. 다른 분을 시켜서 안 된 부분을 예. 다 마무리를 했는데. 예, 다른 업자한테 말씀하신 거죠? 예.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갔죠, 잔금보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계속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네. 연락도 없고 뭐 돈 받으러도 오지도 않고 집도 아는데 우리 집도 아는데. 예. 그러고 내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네. 근데 이제 준공을 내려고 그러면은 네. 그쪽 업자가 그 자재 두른 거 그런 그 증명서를 있어야 준공을 내는데 네.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안 돼. 준공도 못하고. 미뤄지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자우리가 건축사 사무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예. 그 준공을 내게 됐어요. 네. 그거를 이제 잔금을 안 준 거를 그거를 이제 1년 3개월 후에 네. 예. 소액 재판 청구서가 왔더라고요. 1년 3개월 후면 그러면 네. 2017년 하반기 정도에 소송이 들어온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 네. 네. 17년 하반기 네. 정도에.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네. 첫 재판은 제가 이겼어요. 1심 승소하셨고요. 항소를 해서 처음에 둘이서 나는 그 변호사가 없는 상태로 네. 대답을 하려고 그랬고, 예. 저쪽은 변호사를 법무법인 뭐 5명이 명단에 올라 있더라고요. 예. 변호사 명단에. 네. 그래가지고 5명을 선임을 하고 나는 그냥 좀 판결하다고 그랬더니 그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졌어요. 그 다음 2심에서는. 그러셨군요. 예. 저도 이제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네. 그 변호사도 시원찮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예. 판결문에, 네. 법을 아는 사람들이면 판결문을 내가 몇 사람한테 보여줬는데, 이건 일방적인 재판이다. 네. 그럼 시청자님 현재는 어떤 상황이신가요? 제일 큰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좀 해결해 볼게요. 현재? 예. 현재는 이제 그 집을 팔았죠. 팔고요. 팔았는데,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내 통장에다가 압류가 들어오려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압류가 됐나 안 됐나 그 법원에다가 홍성 법원에다가 물어봤더니 아직은 처리 안 했대. 그래 잔금 있는 거를 찾았죠. 돈 70만 원 들어있는 거를. 예. 노령연금 나오는 거. 네. 찾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거가 이제 뭐 받을 길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네. 재산을 빼돌렸다고.
그러면 그럼 시청자님, 경찰에- 저희가 네. 또 시간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장 예, 중요한 질문을 듣고 싶은데 지금 제일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그쪽을 상대로 해서 뭔가 소송을 또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 소송을 예. 하는 게 아니고 네. 경찰에서 저쪽에서 이제 강제 집행 그 면탈죄 그걸로 강제 소송이 들어와서 아, 예, 그 시청자님한테요? 그거를 예. 제가 다 그 조사를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떻게 될 결과가 나올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최종인 변호사님과 함께 이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 이 예, 상태로 예. 조사를 좀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인사 나눠보시죠. 예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좀 뭐 굉장히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은 뭐 굉장히 예, 예. 억울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그- 억울해서 네, 지금도 전혀 뭐 돈 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요. 뭐 지금 강제집행 면탈죄로 지금 그 상대방이 그 선생님을 고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경찰 조사를 일단 받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예, 뭐 예. 그 경찰 조사에서 어떤 것들을 질문을 하시던가요? 그 경찰이? 경찰에서 질문하는 거는 주로 이제 그 지금 현재 산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이 아는 사람 차이인데 그걸로 그냥 이전한 거 아닌가 요거를 자꾸 시중에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거는 이게 진짜로 뭐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거예요? 예, 그게 궁금하고 네네. 예를 들어 성립이 된다 그러면은 예.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예. 저쪽에서 또 그 후에 어떻게 뭘로 어떻게 될런지 그런 거 좀 궁금해서요. 그래요. 일단 뭐 강제집행 면탈죄가 어떤 건지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그 재산을 은닉 그리고 손괴, 허위 양도 이런 거 해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이제 성립하는 범죄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을 하는 건데 지금 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일단 어쨌든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1심에서 승소를 하셨다고는 하더라도 그 판결이 일단 확정된 거는 아니었으니까 뭐 상대방이 그리고 항소를 실질적으로 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강제 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태에는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일단 생각은 들거든요. 아, 강제 집행 그러니까 그게 강제 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 채무가 확정된 그런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채무의 존재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뭐 소송이 계속 중이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의사를 표현을 했다던가 이제 그런 상태도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 뭐 1심에서 승소하셨다고는 하지만 뭐 그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었고 상대방이 항소를 할 거라고 만약에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강제 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태는 있었던 거다라고 이제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앞으로 집이 하나가 시골 아니요. 농가주택이 하나 일단은 있는데. 좀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강제 집행 근데 그런 상태가 있었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범죄가 성립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자기 재산을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대상이 되는 그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선생님이 그거를 진실되게 부동산을 판매하셨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허위로 양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아내분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 사실 자기 통장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아내 통장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 돈의 행방을 좀 찾을 수 없게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걸 은닉으로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한테
어떻게 그게 와이프 통장으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신다면은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은 이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을 잘 하셔야 돼요. 결국엔 뭐 같은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또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뭐 1심 승소를 한 부분이잖아요. 1심 승소를 한 상황에서 뭐 강제 집행을 내가 그렇게까지 뭐 면할 목적이 있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 잘 얘기하신다면은 혐의를 벗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